여러분, 저 오늘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끝까지 견뎌주시면 오늘 이후로 20년 넘게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저는 비유기과 전문의 배다인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50대, 60대, 70대, 어떤 분은 30년 넘게 혼자 걱정을 안고 사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행위가 전립선에 나쁜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질문 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에 불필요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왔는지를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사람 기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수술을 받으신 분들, 오랫동안 사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 이야기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디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오늘 뭔가 달라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전립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크기는 호도에만 하고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것인데 이 액체가 정자를 보호하고 운동성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에게는 절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믿음들 하나씩 부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유행위를 하면 전립선이 망가진다. 이 말 어디서 들으셨나요? 어른들한테서 들으셨나요? 친구한테서 아니면 인터넷 어딘가에서 어디서 들으셨든 간에 이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행위는 사정을 동반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골반 근육이 수축하고 전립선도 함께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립선 내부에 쌓여있던 분비물이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정은 전립선을 청소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분비물이 정체되지 않아야 세균이 자라기 어렵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진료실에서 이 속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십 년간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고 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 자체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해가 오해를 낳는 구조입니다. 과도하게 반복하면 피부 마찰로 인한 물리적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립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적절한 빈도에서 자유행위 자체가 전립선을 손상시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행위를 하면 전립선암이 생긴다. 여러분, 이건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반대요.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남성을 장기간 추적 관찰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달에 20일에서 30회 정도 사정하는 남성이 월 7회 미만으로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에 게재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학술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정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전립선 내부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축적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또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면역, 세포도 잘 이동하고 세포 단위의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기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 달에 꼭 21번을 채워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의무 목표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장기간 중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행위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줄고 정력이 떨어진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진료실에서 처음에는 전립선 때문에 오셨다가 진료 마지막에 선생님 혹시 그게 정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분들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정 직후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주 짧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생리적 반응이고 장기적으로 자유행위가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자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번한 사정으로 한 번에 나오는 정객량이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고 며칠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유행위가 정자의 질 자체를 저하시킨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행위는 정력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어서 아예 성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호르몬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잘못된 속들을 부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규칙적인 사정이 실제로 전립선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립선 내 분비물 정체를 예방합니다. 전립선 우열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립선 내부에 관이 막히거나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속되면 묵직한 통증, 해음부 불편감, 벤시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사정은이 우열을 예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둘째, 골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사정 시에는 골반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면서 혈류가 활성화됩니다. 전립선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고 면역세포도 원활하게 이동합니다. 전립선 건강의 기본은 혈액순환입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사정 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전립선과 연결될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전신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제가 임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활동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립선 관련 증상으로 오시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과 제 임상 경험은 분명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 이미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있는데 자유행위를 해도 되나요?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데 사정할 때 뭔가 이상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오랫동안 성활동을 안 했는데 그게 전립선에 더 나쁜 건 아닌가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전립선염, 특히 만성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사정 후 불편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 직후 해음부나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감염이 재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사정이 전립염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전립염이 있어도 사정 자체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 시기입니다. 고열이 나고 심한 통증이 있으며 배뇨 자체가 어려운 급성기에는 성활동을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항생제 치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몸이 감염과 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기가 지나고 만성적인 불편감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담당 비뇨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활동 수준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정 후 매번 극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전립선염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다음 전립선비 대증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정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수술을 받으신 후 선생님 사정할 때 정액이 안 나옵니다. 혹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행성 사정이라는 현상입니다. 원래 사정할 때 정액은 요도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수술 과정에서 방광경부나 내약근에 영향이 가면서 사정 시 정액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 정액이 함께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수술 후 개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도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수술 담당 선생님이 미리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설명 없이 퇴원하시고 나서 뒤늦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상 자체는 전립선 상태의 악화와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성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배우자를 이루신 후 또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수년 이상 때로는 수십 년간 성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전립선암 위험이 높은 건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사정부재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장기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전립선 내부에 분비물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우열이나 만성적인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임상적 관찰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완전한 성활동 중단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이시라면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PSA 혈액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이게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자유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진짜 적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전립선비 대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60대에는 과반수 이상의 남성이 어느 정도의 전립선비 대증을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암도 연령과 비례해서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이를 알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본인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이른 나이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40대부터 PSA 검사를 시작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입니다. 붉은 육류 위주의 식사,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녹차에 그리고 두부나 된장 같은 콩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분들이 종종 웃으십니다. 한국 남성분들이 된장찌개에 두부 요리를 즐겨 드시는 식문화가 사실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야기이니까요. 굳이 비싼 영양제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이 이미 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게 전립선 우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도 좋습니다. 단, 자전거는 안전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반복적인 요로 감염입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세균이 전립선까지 침투해서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따가운 느낌, 잔감, 소변색의 변화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세요. 좀 있으면 낫겠지라고 참으시다가 전립선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주 받으시는 질문들에도 답변 드릴게요. 그럼 정확히 한 달에 몇 번이 적당한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 올 21회에서 30회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표 수치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적 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횟수를 늘리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완전히 장기간 중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통증이나 이상 증상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몸에 나쁘지 않나요? 전립선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그건 전립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관 강박 행동은 비뇨기과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골반 근육 운동이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으로 알려진 골반 접근 운동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생기신 분들께는 특히 강력히 권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5초에서 10초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15회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어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전립선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자전거, 특히 안장이 좁고 딱딱한 로드 바이크나 산악 자전거를 장시간 타면 해음부 압박이 지속되어 전립선과 주변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한 시간 이상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해음부 압박을 줄여주는 안장 형태를 선택하시고 중간중간 내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 2회에서 3회 정도의 가벼운 자전거 타기는 오히려 골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에 대해서요. 김동현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 남성이셨는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 게 3년 전부터였다고 하셨어요. 근데 설마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고 또 비뇨기과에 가는 게 좀 부끄럽다고 하셔서 계속 미루셨습니다. 오셨을 때는 이미 전립선이 상당히 커져 있었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박정수 씨라는 환자분도 계셨어요. 72세이셨는데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는 게 10년째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검진 결과 전립선비 대증과 함께 PSA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1년 전, 2년 전에만 오셨어도 치료 선택지가 더 많았을 겁니다.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비뇨기과는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저 같은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그 이야기 저희한테는 일상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오세요. 5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PSA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전립선 특이 항곤이라고 하느니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두려워서 검사를 미루는 것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비뇨기과 예약을 하세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한다.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렵고 참기 어렵다.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전립선비 대증으로 인한 것이고 요즘은 좋은 약과 치료법이 많아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행위는 전립선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유행위는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정자의 질을 저하시키지도 않습니다.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도 급성기를 제외하면 사정 자체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역행성 사정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현상이며 건강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성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만큼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요인은 나이, 가족, 식단, 운동 부족, 반복적인 뇌로 감염입니다. 자유행위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잘못된 정보 하나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검색하다 더 이상한 정보를 만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본인의 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비뇨기과와 관련된 궁금증들 여러분이 혼자 안고 계셨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